네, 오늘 5명의 전문가 모두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서진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LG에너지 솔루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LNF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반도체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KEC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모든 시장은 이번에 발표되는 CPI 지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SVB 사태가 좀 발생을 하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커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CPI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6.0%를 발표를 했고, 전월이 6.4% 상승한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어느 정도 좀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 역시 지난달 5.6%에 비해서 하락한 5.5% 발표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제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은 많이 완화된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VB 사태가 계속 확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지역은행에서의 뱅크런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나 지역은행 대표들의 좀 어느 정도 좀 진화하는 과정들이 좀 이어지면서 어저께는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전일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인 러시아가 흑해 상공에 있는 미국 드론을 좀 격추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일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들도 더 이상 확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전반적으로 낙폭이 컸던 만큼 전체적으로 좀 저점을 높여나가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낙폭이 컸던 만큼 오늘은 저점을 높여가는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변동성이 좀 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좀 어떨까요? 오늘 시장 갭상승 당연할 것 같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빠진 거는 최근에 이제 그 SVB 사태로 인해서 많이 증가한 그 신용 잔고를 건드렸거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그 작년 8월 달까지 신용 잔고가 그 수준까지 올라갔고, 예탁금 대비해서 전체 신용 잔고가 40%를 초과했기 때문에 보통 그 위험 신호 인계치가 40%를 잡는데 그걸 초과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의 그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어제 장중에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19,000계약이라는 선물을 좀 역대급으로 매도를 했는데 막판에 또 3천억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국내 증시 좀 반등 가능성이 좀 높다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미증시는 CPI가 이제 컨센트와 파고, 또 이제 SVB 사태가 사실상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다시 전이되는 이런 거는 좀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 이게 이제 금융시장 전반으로 이렇게 확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락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 FOMC 전까지는 일단은 CPI가 잘 나왔기 때문에 증시에 지금 무난한 반등을 좀 예상해 보겠고요. 이제 3월 25p 가능성이 거의 그 80% 이상 많이 올라간 상태고, 그 QT 중단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FOMC 때 QT 중단으로 구두상으로 얘기를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이 5%를 초과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번에 좀 나타났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좀 접어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국내 증시는 이로 인해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경제 지표들도 발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제 시장의 반등이 나타났다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실제 데이터, 그 펀드멘탈을 위한 시장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증시도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관심 종목은 서진 시스템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SS 전기차 배터리 통신 장비 부품을 좀 공급하고 있고 대부분 좀 알루미늄 쪽에 대한 흐름들의 케이스 쪽을 좀 생산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부분들은 작년 매출액이 30%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23% 증가하면서 기업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은 더욱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의 투자가 이루어졌던 ESS 부분부터 전기차 배터리팩 부분까지 양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기가 올해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매출 성장은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하락으로 인해서 신용정보가 좀 감소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눌림 목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종목이고 투자 가치로서는 충분히 현재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눌림목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청환 부장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부터 이제 인터배터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터리 업체들, 국내 배터리 업체들 오늘 2차 전지 포함해서 오늘 다 갭상승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1월달 배터리 그 출하량을 보니까 그 5.8기가와트시에서 이제 전 세계 2위인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74% 증가가 나왔고요. 어쨌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 세계 거의 10대 그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9군데에 지금 동석계 좀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원가 경쟁이나 기술 이런 것들은 가장 경쟁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7개 분기 연속 흑자 나타났고 지금 미국 그 IRA와 그 이틀 좀 미뤄지긴 했지만은 이후 쪽에 그 CRM에 관한 수혜는 분명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강력하다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CATL 같은 경우가 유럽과 미국 진출이 살짝 막혔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따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수혜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연간 그 배터리 시장 상승률이 지금 미국이 한 33% 그리고 유럽이 26%인데 이 시장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독식할 가능성이 높고 오창 공장 그 4680 배터리 양산 라인 구축 시작이 된 것들이 일단 올해 이제 양산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기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것도 좀 호재로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인터 배터리에서 그 LF 배터리도 선보일 것이고 그리고 배터리 교체 시스템 그리고 그 휴대용 그 소형 배터리 그 자유자재로 씌워지는 부러지는 그 프리폼 배터리라든가 가상 현실 고기에 들어가는 그 커브스 배터리 이런 것들도 다양한 기술들이 좀 나올 테니까 오늘 인터 배터리 내용을 보면서 관련 종목들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도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등등 관련 종목들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서영원 전문가님. 자, 지금 SVB 파산 사태가 일면서 많은 주식들이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만 은행주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보면은 은행주가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에서 은행주에 대한 접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은행주들은 사실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낮아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금융주들이 워낙 최근 SVB 사태로 인해서 낙폭을 좀 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회복세는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금융주들이 다시 추가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가기는 당장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 대비 좀 접근하시는 부분들은 좀 반등권 구간을 좀 노려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인 추세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자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융주 보수적인 관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